추석 체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같이 함께 공부할 내용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기 등속 원운동에서 여기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등속도 운동일까요? 아니면 등속력 원운동일까요? 그쵸. 등속력 원운동이요. 우회 속도가 아니에요? 그쵸. 원운동은 매번 지금 쌤이 지금 원을 크게 그려놓고 그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이 물체의 운동 방향 보면 항상 원운동에서는 원이 접선 방향이 항상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니까 계속 지금 보다시피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만 일정한 것이지 방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쵸? 얘는 가속도 운동이다. 선생님 써줄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고요. 등속도도 아니고요. 오로지 속력 빠르기만 일정하게 원궤도로 운동하는 등속 원운동이고요. 그리고 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가 있다? 그죠?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 그죠? Fma. 그러면은 여기서의 힘은 원운동 시키는 힘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거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쵸? 원 운동을 시키는 힘 구심력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원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원이 중심 방향으로 그쵸? 우리 구심력이 있겠죠? 쌤이 힘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쌤이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건요. 속도 표현한 거고요. 우리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힘 표시한 겁니다. 우리 원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야 되는 물리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회전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어떤 주기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바로 주기,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쌤이랑 작년에 물량원 배울 때 파동이나 이런 것들 배울 때도 주기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될 거고 쌤이 대문자 T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선생님이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스몰 R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자, 주기니 여기서 선생님이 속력 얼마라고 주어졌으니까 속력 일정하게 V로 운동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 바퀴 회전에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는 총 얼마예요? 반지름 스몰 r이니까 2파이 r 되겠네요. 그래서 주기니 속력분의 한 원주 우리가 원주라고 하죠. 원이 둘레 그래서 원둘레 한 거 그래서 V분의 2파이 r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선생님이 여기 원을 회전하는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하는데 그때의 속력을 V라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V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이 요 원궤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속력이죠. 그쵸? 그런데 얘는 원운동이다 보니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할 때 회전하는 속도는 어떤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속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선속도라고 해요. 요 원주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선속도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력이고요. 바로 회전하는 속도 성분. 얘가 어떤 간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회전하는지 그걸 또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회전했는지 바로 그 각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전한 각도를 고려하는 바로 각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원운동에서는 주기라는 개념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속도라는 개념 중요해요. 각속도는 보통 오메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오메가라고 읽어요. 자, 각속도는 그럼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를 식으로 써보면 돼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몇 도를 갔는지 그게 바로 세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면 이번에는 각속도는 시간분의 얼마만큼 회전했는지 회전각을 세타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위를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30도, 60도 이렇게 세타할 때 보통 도라는 단위를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가의 단위를 써주면 선생님이 라디안 퍼 세크가 돼요. 시간 단위 초 써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시간이 뭔지는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고 또 교과서 35쪽에 오른쪽 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파이 라디안이 뭐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360도다. 파이 라디안은 절반이니까 180도다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고 또 쌤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우리가 단진동을 위해서 1라디안 그럼 몇 도 정도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약 57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그냥 대략 1라디안이라는 거 하는 거 정도가 한 57도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잘 이해를 했는지. 만약에 한 주기 동안에 얘가 이렇게 물체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때 주기를 이용해서 각속도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는 물체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한 주기, 시간 주기만큼 걸린 거죠. 자, t분의 각도는 얼마예요?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몇 라디안? 그쵸. 우리 360도 도니까 2파이 라디안 되는 거죠. 2파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 식이 총 두 가지예요. 요 식과 요 식. 요 두 개의 식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이끌어내는데 사실 그 식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7분 시간 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하나의 식 뭐냐? 바로 우리 V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V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V가 나오면은 V는 T분의 2파이 R이었고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니까 그쵸? 오메가 R 우리가 흔히 V는 R 오메가라고 하는 식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식 하려고 쌤이 주기에 대한 개념들, 각속도에 대한 개념들 얘기했던 거고요. V는 어로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쌤이 다음 페이지에서 V는 R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지금부터는 V는 R 오메가, 여러분들이 F는 MA처럼 원운동에서는 V는 R 오메가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V는 R 오메가, V는 R 오메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식에 대한 의미를 쌤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지금 같은 출발선상에 1번과 2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놨어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경우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지금 요 점선만큼 똑같이 왔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다면은 일정한 t 시간 동안에 같이 여기 점선만큼 왔고 그때 회전한 각은 세타라고 둘게요. 이렇게 세타만큼 t 시간 동안에 도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되는 물량들 선생님 써볼게요. 우선은 오메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V 선속도 V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주기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오메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각속도 오메가는 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쵸? t분의 세타였어요.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이 각도 몇 라디안을 갖는지였는데 지금 보면은 1번과 2번은 둘 다 같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세타만큼 이동했으니까 오메가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1번과 2번 오메가는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V 한번 비교해 볼게요. V는 우리 어로메가 써놓고 시작하면 되죠. 근데 우리 이미 찾았어요. 뭐가 일정하다고요? 오메가 우리 일정한 거 찾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회전 반경만 비교하면 돼요. 근데 회전 반경 누가 더 커요? 그쵸. 우리 회전 반경이라 하는 것은 반지름은 우리 원인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 거리니까 1번보다 2번이 더 회전 반경이 크고 따라서 선속도 또한 1번보다 2번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달리기 했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동일하게 회전각도 동일하게 이렇게 도는 경우에 당연히 2번 친구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죠? 왜요? 더 같은 시간대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1번은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2번 요만큼 뛰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최대한 약간 안쪽, 라인 안쪽에 서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주기 가볼게요. 주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심플하죠. 우리 결국엔 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이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번과 2번은 어때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세타만큼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바퀴 2파이 r, 2파이 라디안을 도는데 걸린 시간 또한 같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주기도 같고 따라서 오메가도 같고 하지만 V만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쌤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F 구심력은요 어떨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물체를 여기 중심에서 끈에 매달고서 이렇게 돌리는 입장을 하면은 1번처럼 돌리는 게 힘들까요? 2번처럼 돌리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그죠. 당연히 회전 반경이 큰 것이 더 돌리는데 힘들겠죠. F 또한 1보다 2번이 클 텐데요. 그럼 F는 구체적으로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6쪽과 37쪽에 보면은 구심 가속도를 이제 등속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데 그때의 구심 가속도를 증명하는 거가 나와 있어요.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굳이 꼭 여기를 보고서 이거를 너희가 할 줄 알아야 돼라고는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고 구심 가속도 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 2를 수능 본다 하더라도 이걸 굳이 증명하는 것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쌤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식을 먼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심 가속도, 구심이 어떤 뜻이겠어요? 구심력, 구심 가속도, 그죠? 우리 바로 원이 중심을 향한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원 운동하는 경우에 쌤도 하나 원을 그려볼게요. 너무 잘 그리죠? 자, 우리 물체가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 물체는 구심력이 항상 어느 쪽으로, 그죠? 원이 중심 방향을 향하게끔 그러면 파란색 표시가 아까도 표시했다시피 이렇게 원이 중심 방향을 향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F는 MA에 의해서 여러분 진리입니다. F는 MA. 법칙이에요. 예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힘의 방향이 또 가속도의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방향 또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동일한 방향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운동 시키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했던 거고 구심력이고 또 그때의 우리가 원운동을 할 때 등속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 원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라는 뜻으로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해줘요. 원운동에서만 쓰이는 명칭이에요. 구심 가속도. 자, 그러면은 이 구심 가속도 A는 어떻게 되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A는 R분의 V제곱. 그럼 여러분, 우리 V는 뭐였어요? 그쵸? 우리 V는 R 오메가.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V에다가 R 제곱, 오메가 제곱 넣어주면은 그쵸?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심 가속도식은 A는 R분의 V제곱 혹은 V는 R 오메가 제곱 두 가지 식을 다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잘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왜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사실 하나만 외우면은 어떤 형태든 변환이 가능한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간혹 문제 상황에서 V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 문제 상황에서 오메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을 쓰는 게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둘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쌤이 1번, 2번 앞에서 봤던 문제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1번, 2번이 이렇게 도는 문제 있었잖아요. 방금 했던 거. 이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문제상은 주어질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동일한 세타를 이동한다 라고 했죠. 그럼 그건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오메가가 일정하게 주어졌으니까 그 경우에는 바로 오메가 일정에 그러면은 얼른 누가 더 크니까 1번보다 2번이 더 크니까 당연히 구심 가속도 또한 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커요? 그쵸? 우리 구심 가속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번보다 2번이 더 큰 거죠. 회전 반경이 2번이 더 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혹시 F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1번과 2번이 F? 바로 나오나요? 안 되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1번과 2번이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1번과 2번이 동일한 질량이 물체다라고 한다면은 구심력 누가 더 커요? 그쵸? 당연히 2번이 더 큰 거죠. 구심력 또한. 왜?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가 F니까, 구심력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식을 셈이 한 번 더 실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구심력 식은요. M 얼분의 V 제곱 혹은 M 얼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구심력식 따로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우리 이미 구심 가속도 알면은 곱하기 질량한 것이 바로 구심력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심 가속도식은 꼭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되시겠나요? 네, 아주 오늘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리학도 친구들 힘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